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한반도 비핵화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북미 정상의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을 가지면서요, 비핵화 실무 협상의 판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20여일 만인데요. 북미 대화가 급물살 타면서 남북 관계에도 순풍이 불까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의원께서 두 정상의 만남을 아주 예측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맞췄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과거에 2000년 정상회담 할 때도 보면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 역할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막후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두 정상의 톱다운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상 친서 두 정상이 나누면서 또 북중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네. 친서를 통해서 그럼 그동안의 정상들 간의 만남은 이미 무르익었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르익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역시 승부사답게 네네. 트위터로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니까 북한의 최선의 부상을 통해서 화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두드리자마자 문을 활짝 연 그런 모양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것은요.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는 그 귓속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글쎄요. 아직 두 정상이 나눈 말씀이니까 자세히는 유추할 수 없겠지만은 잘 됐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미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 매체들도 북미 정상의 과감한 용단이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무엇인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보는데 크게 빗나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 북한 매체가 그 다음날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어제 북한 매체를 보면은 대사변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사실 과거의 북한 매체의 방식이라고 하면은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와서 자기들의 위원장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만났다. 네네. 하는 그런 투의 보도가 사실상 북한 보도의 정석인데 예. 이거마저도 깨고 완전히 그렇게 대사변으로 아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동급으로 같이 설명해 준 것은 진짜 대성공이다.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정상에서 굳이 실익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걸 가져갔을까요? 글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늘 빅딜을 주장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부터 단계적 동시적을 표명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건도 이제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준 거 보면은 미국에서 상당한 네네. 양보를 했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는 노딜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로드맵 시간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 즉
ICBM까지 폐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네.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고 플러스해서 원유 수입 제한도 풀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저는 잘 나가리라고 보고 네네. 여기까지 나가면은 저는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 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일정을 가지고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유엔 총회 말씀하셨는데 백악관 회담은 어떻게 점치시나요? 글쎄요, 저는 백악관 회담보다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집중을 받으려 하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아마 유엔 총회를 겨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이러한 것들이 실무선에서 최소한 제가 제시한 그 하노이 회담 때 북미 간의 사전에 양해됐던 양변 플러스 ICBM의 폐기, 금강산 개성, 그리고 원유 수입 제한의 완화 이런 것들이 합의되면은 급전직하로 그러한 백악관을 가건 유엔 총회를 가건 또 남북미 중까지 평화협정에 이르든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좀 약간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형식적인 의지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엔 자국의 안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야당 대표로서는 그러한 단지를 걸 수도 있겠지만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나 다 실험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역시 ICBM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실험은 용인된다 하는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예.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가 어제부터 조금 바뀌는 걸 보면은 야당으로서 그냥 트집을 잡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재자론이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재자, 결국엔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 통미봉남의 고착화 우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꼬집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남북미 정상들의 상봉 같은 것은 진짜 교과서에 남을 사진입니다. 네네. 아마 영원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 공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또 야당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왜 태극기가 없느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인공기 겁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참가를 합니까? 네네. 만약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면 참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어려울 때는 한 발 앞서서 끌고 나가지만은 네네. 북미 간에 이렇게 좋을 때는 역시 한 발 뒤에 서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겸손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미 세 정상이 모두 공동주연으로 잘 성공시켰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결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사개특위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는데 말이죠. 왜 그렇고 또 왜 그래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정개특위 문제는 사실상 대개 합의가 많이 끝났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사개특위 문제는 검경 간의 정부 간의 조정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개특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